5월 월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월운은 절기로는 입하와 소만이 있는 절기죠. 입하와 소만이라는 그 자체는 절기상으로 보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면 사회생활이 원활해진다, 원만해진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렇다는 말은 그러니까 임묘진 2월, 3월, 4월까지는 어찌 보면 이때까지 계획하고 방향을 잡는 시기라고 보면, 지금 5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하고 실현하고 실천하는 계절이 시작되었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지고 확장되고 실천되는 그런 기운이 지금 입하부터 소만 요 절기에 시작되죠. 그죠? 실제적으로 꽃의 몽우리가, 결실의 몽우리가 시작되는, 꽃이 피고 몽우리가 만져져야 결실이, 가을에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또 작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소만부터는 삭수가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찍 이 식물이, 이것이 물건이 어떤 것이 될지를 소만부터 그 삭수가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것이 될 삭수인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러니까 올해 어떤 일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건지 못 이룰 건지가 어째 보면 지금 5월의 어떤 절기 속에서 결정이 된다 이래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향성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자 하는 방향을 잘 잡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계절이죠.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실전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5월의 어떤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간지로는 기사인데, 기사라는 것은, 사라는 것 자체는 화기운이 시작되면서 꽃몽우리가, 그 꽃이 피면 그 꽃 속에서 씨앗이, 열매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몽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결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사라는 것 자체는, 기라는 것은 확장되고 더 펼쳐지는 것을 이제 수렴해서 저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게 기고, 그거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사라는 것은 어쨌든 확장되고 확산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시기가 5월의 어떤 기운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고 소만절기가 왔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자기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계절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밤이 되어도 춥지 않는 계절이 소만 시절입니다. 그래서 소만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밤이 되어도 춥지 않다 이래 보시면 되고, 띠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는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나면 오히려 전에보다도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향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또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틀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 쪽으로 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문제에 좀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조금 맞지 않아서 곤란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방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돈은 들어오고 나오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대체로 좀 원만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장되거나 이기보다는 융통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그마한 소망이라든지 곧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소망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 자기가 너무 좀 허황된 꿈을 꾸는 것들, 큰 소망은 조금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취직은 대체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요소는 조금 필요는 해 보이지만은 대체로 성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사는 초기에는 대체로 좀 원만하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어째 보면 주변에 어떤 도움을 얻어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채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사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참고 버티는 게 좋고,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실제로 주의하지 않으면 옛날에 했던 것 다시 발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94년생 갑술생은 어찌 보면 조금 주변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대비하는 게 좋고,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좋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82년생 임술생 개띠는 일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꺼번에 몰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70년생 경술생은 좀 과하거나 오버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행동이 자기 분수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속이라든지 가음으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8년생 무술생은 물론 자기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체로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하는 그런 운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연령에 맞게끔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년생 병술생은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주변의 어떤 말에 현혹되어서 행동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요새 하도 보이스피싱이 좀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